자, 잘 쉬셨어요? 5번 가겠습니다. 문제 디렉션 볼까요? Fill in the blank with one word from the passage. 또 밑줄 그어놓고. Then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a computer virus and a computer worm. 컴퓨터 바이러스와 컴퓨터 웜에 대해서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됐죠? 예. 좀 쉽게 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 지문인데 어려운데 이건 단지 영어의 문제죠. 이제 paraphrasing의 문제였습니다. paraphrasing.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서 잘 많이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써봐야 돼요. 써보는 자. 하여간 이 시험을 잘 보려면 눈이 바쁘면 안 돼요. 입하고 손이 바빠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는 건 그만. 소리는 중얼중얼 토마스 놓고 강의하고 알겠죠? 토마스 놓고 강의하면서 읽을 때도 이게 밑줄 쫙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본인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부터는 펜의 잉크가 얼마나 다르냐가 시험을 잘 보는 거지 계속 지식 습득하고 난리지 습득하는 것 그거가 전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반 아웃풋 반. 그쵸? 전반기에는 이거 했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진도 문항 개수는 몇 개 안 나가지만 계속 생각해보고 썼다가 또 누웠다 하면 경기가 다시 써봐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뭐 이랬다가 단어가 한 단어가 떠나면 하면서 그 유사가 뭐였지? 아까 오늘 그 고등학생들 단어들 그 뭐였지? 아까 장애물? 아까 그 지문에 뭐였지? 3개 7, 8에 써 있었지? 뭐 이래가면서 막 계속 씹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막 되니까. 자, 기평. 이것은 상식적인 단어이면서, 그쵸? 지문에 있었죠? 지문 어디 있었어요? 지문 어디 있지? 중간? 내가 못 찾겠네? Computer virus replicates itself? 그 밑에 줄이죠. When information data에서 information이 정답이었고 그게 안 보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요. 지문 밑에서 5줄 올라가면 인터넷. 그쵸? 또 2줄 올라가면 intervention. 뭐 이런 단어도 I로 다 시작하잖아요. I로 시작하지만 정답은 information. 그거를 괜찮지 않았나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틀린 사람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이게. 있었구나. 이런 정도니까. 거기 이제 바이러스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비슷하다 하면서 이때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A 바이러스의 is short for라는 것은 우리가 abbreviation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 바이러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들의 abbreviation이냐, 축약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때는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와 컴퓨터 웜의 그 차이는 뭐였어요? 바이러스는 어디에? 항상 기생을 해야 되는 거죠? 메일이나 이런 게 옮겨가는 거고, 웜은 옮겨갈 필요 없이 스스로가 복제를 한다. 그런 의미로 쓰시면 paraphrasing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채점 기준에는 제가 예시답안의 의미와 유사하게 기술을 하시고 영어 표현에 영어죠. 꼭 이대로 쓰지 않더라도 영어의 문제에 그게 없으면 3점을 드립니다. 기평은 1점이었습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3점에서 그런데 3점에서 뭐가 감점입니까? 내용은 맞았다 하더라도 영어 표현이 좀 서툴거나 뭐 문법이 잘못되거나 스펠링이 틀리면은 0.5점씩 감점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자기 채점 기준표에다가 점수 기입하고 있습니까? 내가 몇 점 정도 맞았을 것이다? 꼭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채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고 자기는 몇 점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점수가 나온 사람도 있고 덜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자, 잠깐. 아까 몇 번?
for is 나오는 거. 1번이었어요? 예, 1번. 정답 feed였죠. 헌트도 복수 정답 됩니다. 헌트. 제가 출제자잖아요. 헌트란 단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문에. 저는 feed에만 꽂혀놓던 거라. 그런데 헌트가 있다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헌트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있냐고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근데 헌트가? 전 지금도 못 찾겠어요. 몇째 줄이요? 마지막 문단이요? 마지막 문단? 응? 왼쪽. 밑에서. 아! 헌스! 안 돼. 헌스잖아요. from the, 아, 안 돼요. 형태 변형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못 봐서 봤다고 했을걸.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걸. 난 아예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안 돼요.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거야. S 때문에 안 돼요. 알겠죠? S 때문에. 헌스라고 써있잖아요. from the passage 있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형태 변형 안 됩니다. 자, 편집하고 싶어. 아까 1번으로 다시 가서 헌스가 있지만 S가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쫙 하면은 되잖아요. 자, 오케이. 정답은 그냥 feed밖에 안 됩니다. feeding도 안 되고, 그쵸? 아까 말씀드린 to for is였잖아요. 동사를 쓰는 거예요, 동사. 그대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건도 아까 5번 마지막 디렉션 보면은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 from the text라는 말 있었잖아요. 이 말은 4단어 이상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 핵심은 paraphrasing이고, 아셨죠? 예, 그 조건대로 잘 쓰시길 바라고요. 기출에서도 항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출에서도. 예, 그러니까 꼭 그거에 맞춰서 쓰시고. 6번 가겠습니다. 6번의 작품은 Sadness라는 작품이고요. 스티픈 던이라는 작가가 쓴 복습을 하실 때는 어렵다, 쉽다, 내가 틀렸다, 맞았다는 아무 의미 없고요. 타당도를 보셔야 돼요. 문제에. 분석, 구성, 출제 의도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지 이상하게 수험자가 돼버리면 내가 맞으면 좋은 문제, 내가 틀리면 이상한 문제 이러한 자꾸 그 비겁한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전이 안 돼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지금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문제를 뭘 물어봤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근거를 이제 찾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It was everywhere in the streets and houses on farm 까지 끊어보면 그것이 무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저기 다 있더라. 그쵸?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다 있는 거. 도처에 깔려 있는 거. 그쵸? 영어 단어 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동사는? 그쵸? 명사는? 이렇게. And in the air itself 까지 보더라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결국은 어떤 그것은 다 있다.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없을 수 없다. 또 it had come from history and we were. 자, 앞에는 과거 완료고 지금 그다음에 뒤에는 과거고. 그쵸?
예전부터 왔었다니 말이겠네. 그리고 우리는 역사다. 우리 이퀄 역사 예전부터 있었다. 패러프레이징 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은 같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지금 그것은 역사로부터 비롯됐다. 우리가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비롯됐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그것은 늘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부터 왔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왔다.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그것은 그쵸? 그게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제목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았지만 아직은 모른다 하고요. 이은 새드니스죠 지금. 근데 제목을 몰랐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고. I told my artist friends. 자, 내 아티스트 프렌즈들에게 말을 했대. 보통 텔은 몇 형식 동사죠? 텔이 무슨 몇 형식이요? 네, 4형식이죠. 그러니까 말을 했다 그러면 친구들을 말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한 거예요? 에게 말했으니까 말의 내용이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목적어가. 그쵸? 근데 직접 목적어가 있나 뒤에를 봅시다. 보는데 일단 후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후부터 어디까지 괄호냐면 sadness까지 괄호입니다. 후부터 하나 둘 셋 3행 더 내려가면 sadness 있죠? 거기까지 말했어. 그러한 친구들에게 말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지금 보니까 court 한다는 말은 뭐죠? court 한다는 말. court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court 한다. 뭐죠? 구애하는 거죠. 구애하는 거. 그쵸? 네, 구애한다. 또는 사귄다. keep company with. 사귄다. 교제한다. 그것과 사귀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것과 교제를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과 교제를 한대. on purpose. 일부러 고의로 겪지 않으려고 교제를 한대. 무슨적 표현? 아까 했잖아. 그것을 겪지 않으려고 그것과 교제를 한대. 패러독스. 깊은 패러독스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깊은 의미예요. 하이한 거라고요. 오히려 내가 실패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무서워. 차라리 내가 스스로가 실패의 길로 가는 게 나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외부에 의해서 실패 당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일부러 실패를 하고 마는 게 나아. 이런 말 의미가 이해 좀 돼요? 이해돼요? 자, 좀 쉬운 걸로 갑시다. 사귀고 있어. 어차피 딱 판을 보아하니 우리는 쫑 날 것 같아. 상대에게 내가 이별의 통보를 받는 게 너무나 그걸 겪지 않기 위해서 on purpose 내가 고의로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죠. 이건 이해되죠? 그런 의미예요, 지금.
나에게 슬픔이라는 것은, 이시라는 것은 늘 우리와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내 친구들에게 말해야 돼.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늘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슬퍼하고 있어. 늘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왜 늘 슬퍼하냐고요? 그것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교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한 거야. 이거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친구들 1번 not to suffer고 2번 not to fall in love with sadness네. 이거잖아. 슬픔과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일부러 겪지 않으려고 그것과 교제를 하는 친구들에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작품이 안 팔려, 늘 슬퍼, 가난해,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돼, 와이프도 처자식도 굶어 죽이고 있어, 늘 슬퍼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말을 한 거야. 왜냐하면 근데 목조가 있어요 없어? 지금 현재 목조가 아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됐죠? 목조가 뭐였을까? 1, 2, 3, 4 행. 그것이 직접 목조고요. 시는 문법적이다, 비문법적이다? 시는 문법적이다.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단 순서는 신텍스하고는 다르다. 시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 또는 생략할 뿐이지, 글이 어떻게 비문법적인 게 시가 될 수 있냐고요. 시는 문법적인 거예요. 문법이 안 돼서 시의 문법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그쵸?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위로한 거야. 야, 그거 다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너 친구들이야. 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만 슬픈 거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겨. 우리 인간이라는 건 다 슬픈겨. 이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would naturally be theirs라는 건 my artist friends고, 그쵸? 친구들이 그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도움 없이도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it would naturally be theirs without assistance. 밑줄자. 이 시의 주제행입니다. theme. 그 라인 paraphrasing 하면은 it is a natural part of our lives. It is a natural part of our lives. 우리 인생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런 얘기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했었다. 나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야, 뭐 나도 뭐 안 슬픈 일 없었던 줄 아냐? 이거잖아요. 자, 내용 보니까 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우리 늘 상식적인,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문학은 뭐다? 뻔한 내용이다. 뻔한 내용을 기가 막히게 비유와 단어와 이걸로 재창조하는 거야. 그게 문학이지. 알고 보면 주제는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자, 나도 슬픈 이야기가 했었다. 근데 그 슬픈 이야기들은요,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어. 이 말은 뭐야? 나는 슬픈 이야기를 말했었어.
그러나 그 슬픈 이야기는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어. 왜 조용하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문학이 아니라 그냥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나는 그녀를 떠올리면 난 조용해져. 무슨 의미일까 이때? 슬프다. 그쵸? 슬프니까 내가 좀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 너무나 그 슬픈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정말 조용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나도 엄청난 고생과 슬픔이 있었다 하면서,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The way my parents' failures once did. did가 가리키는 것은 대동사니까 make me quiet이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실패가 예전에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어. 왜? 너무 슬퍼서. 그쵸? 집이 폭삭 망했어. 예전에. 그래서 그 슬픈 이야기는 나 떠올리면 나는 정말 막 눈물도 안 나. 그런 얘기겠네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 우리 집이야. 내가 남들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게다가 What was left to say this day? 요즘에 말해지는 것들. 말해지는가? 무엇이 요즘에 말해지는가? 뭐 할 때? The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것이 out there, 외부에, 바깥 세상에 말해질 때. 말해질 수 없는 것이 뭐야? 슬픈 이야기잖아. 정말 나의 안 좋은 추억, 나의 뭐에 정말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다 the unspeakable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의 입에도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았던 것들이 세상에 말해질 때 무엇이 말해지도록 남겨지는가? 직역.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가 이 말이죠. 뭐와 함께? 뭐 하면서? 심퍼시는 다 없어. 이게 just 한다는 고갈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쟤 어땠대? 이럴 때 심퍼시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으면서. 그럴 때 더 슬프잖아. 내가 겪은 것도 슬픈데 사람들은 나의 슬픈 이야기를 전혀 심퍼시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툭툭툭툭 던지고 다닐 때 얼마나 나도 슬프게, 이게 더 슬픈겨 지금. 슬픈 것보다 그게 더 슬퍼 지금 막. 그러니까 이거 문학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 보면 이게 막 와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그게 왜 더 슬퍼? 이럴 거지. 슬픈 팩트보다 그 슬펐던 팩트가 아무런 심퍼시 없이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더 슬프다고. 지금 무진장 슬픈겨. 예술가들이 네 친구들아, 니네들도 슬프지. 그래, 나도 하물며 슬펐어. 나는 부모님도 망했다 야 예전에. 근데 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 심퍼시 없이. 난 너보다 더한 슬픔이야. 뭐 이런 거겠지 지금. 그러니 친구들이 어떡하소? 그냥 우리 받아들여. 뭐 이런 말이겠지. 피할 수 없어. 슬픔이라는 것은. 슬퍼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yet feeling it. 그러나 그것을 느끼면서, 슬픔을 느끼면서 how difficult to keep the faces curtains closed 까지. keep closed 차단하는 거지. 뭐를 차단하는 게 어렵다? 슬퍼하면서 그 얼굴의 커튼을 차단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이겠네. 자, 얼굴의 커튼 뭐예요? 슬퍼하면서 얼굴의 커튼을 차단하는 것은 참 힘들더라. 안 슬퍼하려고 하는 게, 안 슬퍼하는 척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우리말 패러프레이징. 슬픔은 얼굴에 나타난다.
The face is curtain. 자, 얼굴에 무슨 커튼이 있어. 그치? 무슨 법? 무조건 비유법. 비유법에서도 메타포. 은유법. 즉, 새드니스까지 가면 안 되지, 아직은. 오브 새드니스 해도 되고. 그냥. 나왔으니까, 아까. 요거는 옵션이죠? 안 써도 되죠? conceals sadness 써도 되고. 또는 conceals, 또는 conceals a feeling이라고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구체적으로 하면은 a feeling인데 뭐 어떤 feeling? 슬픔의 감정. 내용에서는. 그런데 그 자체 그것만 따로 딱 떼어나면은 얼굴에 카텐이라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거잖아. 카텐으로 치는 거니까. 그거를 아까 어떻게 하는 게 어렵다? 차단하는 게 어렵다 그런 거고요. 그쵸? 다 주제와 관련된 거죠. 모든 행들이. 의미가 지금. 슬픔은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슬픔은 버릴 수가 없다. 슬픔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자. 인간은 슬픔과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 이것이 주제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어는 sadnes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맨 마지막 행 밑줄 적읍시다. The stroke. stroke 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죠, 작품. 작품은 틀림없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슬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작품만 그린대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렇죠? 작품만, 그림만, 자기 친구들은 작품만 그린대. 슬픔 생각하지 않고서 있기 위해서. 하지만 맨 마지막에 붓질은 결국 그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더라. 라는 말은 자, 요것만 딱 떼어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정말 어려운 말이야. 아까 뭐와 연동해라? 다 주제와 연동해라. 뭐에도 뭐가 표현이 될 것이다? 그림에도 슬픔이 나타날 것이더라. 그들의 감정이 표출될 것이더라. '뭐라고 쓸까? reflected. 당연히. 이런 의미가 되겠다 이 말이죠. 7번 가겠습니다. (7번) 익숙한 지문인가요? 예, 저랑 공부해 보신 분들은 The Short Prose Reader에서 제가 지문을 발췌했고 Thumbs on the Wheel 기억나시죠? wheel, 바퀴란 건 자동차를 바퀴, wheel이 갖고 있는 비유법 뭘까? 문학에서 wheel,
will이 자동차래. 뜻하는 게 부분이 전체를 가리켜. 제유법. 알겠죠? 아마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3, 4월이니까 이것까지 하면 너무나 설명할 게 많아서. 자, 그쵸? 바퀴가 자동차의 의미니까 부분이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 거 뭐가 있다? 돛. 또, 뭐, 일상적으로 쓰는 거. 부분이 전체를 뜻하는, 그냥 대응해서 쓰는 말들. 핸드, 어떨 때? 그냥 손?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이 보인다. 그러면 사람 생명체가 보인다 할 수 있죠. 뭐, 바닷가에서, 바다 수면 위로 손이 이렇게, 어우. 갑자기 오싹해지네. 뭐 이럴 수 있고 뭐. 또 사람이 뭘로만 살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말은 사람이 동물처럼 먹는 거. 그쵸? 푸드를 가리키는 거니까. 근데 빵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전 빵 싫어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비문학적인 사람이고. 그때 빵이라는 건, 사람이 음식, 즉, 또 나가서 음식이라는 것은 또 뭐를? 본능, 그쵸?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스낵더키, 제유법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제유법과 환유법은 달라. 환유는 바꿀 환이야. 유는 비유할 때 유고, 바꿔서 부르는 거야. 이 말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그게 아닌데 그걸 그거라고 그래. 그쵸?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퀄 뭐야? 대통령이야. 청와대가 대통령의 부분은 아니잖아. 일부분은 아니잖아. 그쵸? 대통령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곳이잖아. 하지만 청와대라는 것은 백악관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오바마가 얘기했다라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 보면 재밌잖아. 청와대는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다. 굉장히 이게 말이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 정치인들의 막 그런 걸 보면요 막 던져야 돼. 막 이걸 말이야 막걸리 하면서 막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막 보면은 또 남자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 거예요. 그쵸? 뭐가 떴다고 그래요? 야, 다음 주에 누가 온다? 별 온다. 그쵸? 투스타 온다. 진짜 별이 와? 그러니까 다 비유라고요. 알겠죠? 별은 그 사람의 부분이야? 제유법하고 다르죠?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는 속성이죠? 근데 그 별이 곧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거를 우리는 미터너미, 환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써줘요. 자, 미터너미. 환유법.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의 일부분들이죠. 심볼에. 그러니까 디렉션을 잘 봐야 돼요. 출제자가 정확하게 이 디렉션에서 미터너미하고 미터너미는 또 이제 디렉션을 줬고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요즘 다 추세는 우리가 외워야 쓰고 용어 정리해야 될 것들을 지문이나 디렉션에 다 줘.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뭐 그걸 다 외워야 되는 줄 알고 혼자서 막 외우고 있다고. 시험장 가면 다 있네. 고3도 풀어요. 왜 몰라도 풀어. 이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1년 동안 그 내용, 지금 어차피 줄 내용을 혼자서 막 정리하고 외우고 막 한 거라. 그리고 떨어지면 내가 더 외웠어야 되는데 못 외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거 얘기구나. 우리가 일반 영어 공부하듯이 아까 제가 네모 치잖아요. 이 얘기가 그게 사고의 훈련이야. 이 얘기가 요거 같은 내용이구나. 디렉션에서 요거는 요거구나. 마찬가지야. 출제자가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미터너미를 물어보는지 제유법을 물어보는지 출제자가 갑자기 상징을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 상징은 제휴법인데 왜 상징이 나오면 물어보지? 근데 나는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것들도 결국 뭐를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커다란 의미에서는 상징의 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들어서는 알지만 못 들었다 하더라도 순발력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읽을 때 이 출제자는 그냥 이거를 그냥 상징이라는 단어로 출제를 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파악하세요 라고 하는 게 시험 고득점 사람들의 항상 얘기해 주는 거라고. 결국에는 문제를 당일날 잘 읽는 게 시험에 합격하더라.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어쨌건 will 때문에 얘기 나왔었고요. 밑줄 좀 그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texting while driving. 첫 번째 줄 마지막에서 세 번째 올라가면 texting or emailing while driving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표현들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제일 오른쪽 using cell phones while driving 여기 그래놓고서 밑줄 긋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a more effective approach is to get communications companies to tweak technology to make it difficult or impossible to text and drive. 밑줄 쫙. 이 작가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에요. 궁극적 해결책이에요. 오피니언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라이터의 오피니언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제 기출분석 강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90년대 또는 2000년 초반대 리어레인지 문제 많이 나왔죠. 리어레인지 문제, 그 단어 배열하는 문제들 많이 나왔잖아요. 요 지문에 to get communications 아까 그 밑줄 긋은 companies to tweak technology to make it difficult 됐습니까? 그 부분을 리어레인지 하기에 가장 좋은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냅니다. 이 텍스트 가지고 리어레인지 문법 공부할 때 제일 좋단 말이죠. 왜냐하면 get A to 나왔잖아요. 그쵸? tweak이라는 단어 아셔야 되겠죠. 개조하는 거 tweak. 자, 여기 아까 오피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서 했을 때, 바로 윗 문장 보면 뭐예요? 바로 윗 단어들. 아까 more, 지금 밑줄 그은 거, get caught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당연히? 걸리는 거잖아. 잡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니, 이거는 방법이 없다. 나는 생각할 때에 내 대안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통신회사들이 뭐 하도록 하게 하자. 투윅하게 하자. 뭐를? 기술을. 됐습니까? 기술을 좀 개조하게 하자. 됐습니까? 뭐 하도록?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하도록 운전 중에 그쵸?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는 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좀 개조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방안이 두 개가 나오지요. 그 다음 문단이 바로 첫 번째. 이동 중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용인즉 디렉션을 읽어나가는 데는 상관없었어요. 아까 디렉션은 뭐야? 니 팔뚝이 굵다잖아요, 지금. 디렉션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Describe what the writer says about the underlined plugging holes in the dike. 우리 속으로 막 하잖아. 니 팔뚝 굵다. 뭐예요? 이거 네덜란드의 그 소년이 뚝이 넘치려고, 제방이 넘치려고 하니까 그 팔뚝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혹시? 플러깅 홀스가 뭐예요? 구멍을 막는 거. 다이크는요? 뚝 제방. 그쵸? 제방에 있는 구멍을 플러깅 막은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 물을 막았지만 구멍으로 나오는 물을 막았지만 결국에는 제방이 무너지겠죠. 됐습니까? 예. 즉 이거를 우리는 임시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즉 이 말은 왜 법률가들이 제방을 임시로 막았다라는 말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쓰면 돼요? 안 되죠.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방을 막는다라는 것은 법률가들이 지금 뭘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답이. 우리말로 꼭 써놓으시고요. 그거를 복습하실 때 영어로 자꾸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스터디하면서 다른 걸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쓴 것들만 서로 어떻게 썼니 맛 바꿔보자. 어떤 거 같니? 이런 것들. 그런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해결책은 아까 그래서 뭐 내용상 첫 번째는 운전 중에 어쨌든 휴대폰 이게 가니까 전송 시간을 좀 느리게 하면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냐. 뭐 그런 기술도 있고 두 번째는 차에다가 하드웨어를 깔자. 하드웨어 설치하면은 저기 차에 탄 사람들은 휴대폰 사용이 안 되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있다. 운전자는 그런데 승객들은 뭔 죄냐. 버스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승객들은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또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하자. 이거는. 왜? 법적으로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었잖아, 아까. 왜? 사람들은 걸리면 말지. 안 걸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운전 중에. 사실 나도 운전 중에 하거든요. 저는, 뭐 자세하게 못하는 운전 중에 뭐 급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타가 많아서 그러지. 하긴 해요, 저도. 안 걸리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 러메이커들이 아무리 법을 만든다는 것,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제방에 그 구멍에 임시방편으로, 구멍을 막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뭐야? 아까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법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하자? 기술을 사용하자. 이 얘기죠. 즉 그거를 이제 디노테이트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2798이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드린 샘플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런 의미구나. 근데 만약에 정말 잘 안 써지는 분들은 요걸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 자꾸 그러니까 좋은 글들. 제가 여러분들 답을 드릴 때 특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다 뺐습니다. 라이팅에. 여러분들이 답을 보셔서 이렇게 제가 드린 예시답을 봤을 때 그래 나도 요 정도는 쓸 수 있어. 해야 이게 좋은 답이지. 이건 무슨 이런 문법은 뭐고 이런 단어는 내가 어떻게 갖다 써?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자기가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라이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잘못된 오해 진실이 있다고 그랬죠. 뭐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말이 돼야 돼요. 말이. 키워드만 뜩뜩뜩 넣는 건 그게 바로 plugging holes in the dike예요. 궁극적 신뢰를 잃어서 채점관들로 하여금 더 답을 꼼꼼하게 보여요. 이거 봐라. 얘 요령부리네. 어라. 키워드만 넣네. 다 감점이에요. 실제로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가끔 돌아다니는 학원가에서 막 잘못된 유언비어로 왜? 문장을 잘 가르쳐 주질 않으니 그냥 이론만 맨날 문제풀이인데 이론 듣고 있고 모의고사라고 해서 들어보니 또 이론 얘기하고 있고 이래버리니까 결국 이런 단어들만 들어가면 된다. 답이. 그런 단어들 들어가야 돼. 그게 문장이 돼야 된다고요. 문장.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코히어런스가 돼야 된다고요. 서술형이잖아요. 알겠죠? 안 그러면 키워드만 넣죠. 키워드 5개를 쓰시오. 이렇게 냈겠지. describe 하라는 말하고 또는 explain 하라는 말하고
키워드 5개 쓰시오랑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일단 우리말로 모국어가 자연스럽게 쉽게 표현이 돼야 돼. 이해되셨죠? 그게 가장 큰 훈련이다. 마지막 8번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1회는 제가 논술형으로 냈습니다. 논술형으로. 작년엔 같은 경우는 서머라이징으로 5점짜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논술형 10점짜리는 지문은 영어 교육론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영어 교육론이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아요. 왜? 다 거기에 정보가 있었고 그냥 쭉 쓰는 거였어요. 그냥 영어니까 영어. 아셨죠? 고3도 쓰고 고2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논술형.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마지막 논술형은 그냥 영어를 잘 수월하게 그다음에 디렉션대로 그냥 우리는 프리라이팅이 아니야. 안 그러면 소풍에 대해서 쓰세요 선생님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쓰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지문을 주고 또는 표를 주고 그쵸? 거기에서 어떻게 그거를 내용은 주어줘요. 그거를 영어로만 어떻게 씁니까? 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시험날 말씀드리겠지만 논술형부터 쓰세요. 절대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없어서 10점짜리 놓치는 건 바보입니다. 차라리 2점짜리 5개를 안 쓰는 게 낫습니다. 10점짜리 놓치는 것보다. 기입형 2점짜리에 막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있다가 10점짜리 못 쓰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알겠죠? 오늘 다 줬다 내가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거 잘라야 돼 아까워. 자, 거기 보면 on the job injuries 한마디로 뭐죠? 8번 내용? 산업 재해조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썼군요. 이런 표현도 좀 아시고요. 자, 디렉션을 봅시다. 가이드라인. 자, 문제는 거기 다 읽으셨으니까 가이드라인. 자, 세 기간 1991년에서 1995 한 기간 각 세 기간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얘기를 해봐봐. 자,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은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 감점인 거예요. 알겠죠?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야. 자, 3. examine. 조사하라 그랬어요. 3 times periods of each country in terms of overall trend. 자, 그럼 얘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독일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기간, 91년에서 95년까지 2.5명 이상 됐다. 맞죠? 요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토플에 토플 똑같아. 그 다음, 중간 기간에는 조금 감소하고, 마지막 기간에는 거의 이 두 명, 이 아래로 내려갔다. 됐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오버럴 트렌드, 독일은 감소했다. 내용 구성됐습니까? 옆에다 우리말로 써놓으시고요. 두 번째, 아메리카 경우 첫 번째 기간 2.5 좀 넘었고 그러다가 두 번째 기간 요 정도는 이제 두 번째 기간에서 좀 더 상승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기간 2002에서 2005까지는 5까지 다다랐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는다. 메모하고 있죠 지금. 들으면 다 알지. 폼을 주는 거예요. 폼을. 세 번째 나라 차이나. 와 엄청나게 높네요. 물론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기간은 다 증가했죠 지금도. 그러나 첫 번째는 차이나는 처음부터 많았다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선생님 차이나는 원래 인구가 많잖아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없어. 알겠죠? 인구가 많아도 재해가 없는 나라도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문에 없는 내용은 유추해서 쓰지 마세요. 이그제민만 하세요. 이그제민만. 그러면 또 논리적 비약이 뭔지 알아? 그러므로 차이나의 산업재해 수를 줄이는 거는 다 죽여버리면 된다. 인구를.
이런 결론, 논리의 비하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산업재해 줄이는 건 뭐야?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아까 잘못된 논리가 시작이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국의 인구를 줄이면 다른 나라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업재해도 줄어들겠네라는 논리의 비약이 돼버린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건데.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두 번째 기간에는 거의 8, 그쵸? 8.5 정도 되네요. 뭐 상관없어요. 8에서 9 정도까지 가다가 마지막 기간 10명.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차이나는 제일 산업재해가 많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코리아를 보니까 코리아도 뭐와 굉장히 흡사하죠 지금? 미국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코리아를 따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코리아와 미국을 같이 써도 되고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분집합, 교집합, 인수분해를 왜 배웁니까? 이런 거 인수분해하라고 배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랑 코리아는 인수분해 하나로 괄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비슷하니까 현상이. 그렇게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쓰여져 있는 단어의 분량 길이거든요. 그쵸? 분량이든 아니면은 쓰여져 있는 답안지의 양 어느 정도 뭐 20 라인으로 써라 뭐 이랬을 때. 그러니 이런 것도 써본 사람만이 우리가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은요 굽는 거 별로 실패 안 해요. 종류별로 많이 먹어본 사람은 이 고기는 좀 많이 구워야 돼. 요 정도 구워야 돼. 이 고기는 너무 많이 구우면 맛이 없어. 써본 사람도 요걸 요렇게 쓰는 게 요 정도 분량이면 괜찮겠다 하는데 이걸 안 써본 사람은 시험날 처음 해본 사람들은 뭐든지 이게 안 돼. 거기서 시작해보니까 이해되겠죠?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브라질도 결국 전체적인 트렌드는 늘었지만 중간 기간에는 줄었었던 거죠. 이거 내용 유추해라 마라? 왜 줄었었는가 중간에? 유추할 필요 없다. 알겠죠? 네. 그렇게 내용을 쓰시고요. 결론, conclusion을 써야 돼요. 자, 이 conclusion은 뭐야? 이 표 전체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될까요? 뭐를 제외하고 뭐는 다 늘었다? 저머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나라는 전부 다 재해의 쉬는 날들이 평균이 더 증가되었다. 이렇게 써야 내용상으로는 딱 8점. 나머지 2점은 이제 영어 오류와 분량 정도로 감점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2점 더 부여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장, 해설지 마지막 장 좀 보실까요? 마지막 장에 그 8번의 마지막 문장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For almost all countries 거기서부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결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두 문장 있죠. 그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두 문장은 무슨 성격의 센텐스죠? 예, 인트로덕터리죠. 요거는 옵션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답안에. 왜? 이게 디렉션에 약간 제가 드린 문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포함시키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완전한 형태로 한번 이렇게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을 안 썼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뭐 더 썼겠죠. 그 정도로. 그 다음 항상 요 유형의 결론은 항상 마지막 지금 밑줄 걷던 그런 답안의 형태가 가장 그 폼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제가 밑줄 그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자, 밑에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있고요. 모의고사 문항 개수는 앞으로 8개에서 9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통 종합반으로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하고 이외 모의고사에는 더 새롭고 아까 말씀대로 찾아볼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다 아시죠? 블로그에 제가 아직 칸을 안 만들었는데 조교분한테 부탁해서 칸을 만들어서 7월, 8월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까 같은 경우 뭐 오갔던 얘기들,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질문 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이런 것들에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글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기 보면 일반 영어 자료실 보면요. 아주 기초적인 영어들, 독해할 수 있는 것들, 어휘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조교가 다 탑재했으니까 하여간 집중하는 것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중하려고 하세요.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지문이 자꾸 생각나네요. 헌트 때문에. 오늘 밤 잘 리타이어들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